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한글 교육은 한글을 가르치는 어머님들이나 한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나 다 같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난간에 부딪힐 만한 그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죠. 당연히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한글을 어떻게 이제 배워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어려워하죠. 어려워하는데 그 한글을 왜 어려워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취학전 아동, 이제 한 6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7살이 되어지잖아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이제 조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한글을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한글 교육을 부모님들이 이제 천천히 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 되게 어려워하고, 이제 힘들어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힘들어 할까를 모르면 또 억지로 시키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학습에 대한 것들을 더 거부를 하거나 회피를 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이 그 나이가 되어졌을 때 왜 어려워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발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달상, 그러니까 심리적인 발달을 이렇게 더 가깝겠죠. 심리적 발달과 인지적인 발달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경계선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한 6살로 해볼게요. 여기는 7살. 네? 이게 여기 초등 이제 1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때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생활을 하겠죠. 유치원에서도 한글을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따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왜 그러면 한글을 어려워하느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심리적인, 심리 발달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 4세에서 6세 이 사이에 아이들 보면, 모든 것을 상징화해요, 상징화. 이거를 상징화 하는데, 이 상징화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긴 막대기나 뭐 신문지를 돌돌 말하는데 길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냥 칼이라고 생각해, 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신문지 말아서 막 이렇게 막 아빠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죠. 또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가방은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그렇죠? 그렇게 놀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신문지를 칼로, 그리고 길다란 막대기를 칼로 상징화한다는 겁니다. 가방을 방패로 상징화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물건들이라든지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상징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해오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자기가 이제 상징화를 또 이거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자기가 상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이거야 라고 상징을 정해줬어요.
정해졌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이에요, 한글.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왜 기억인지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사회에서 기억이라고 정해졌어. 가라는 글자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자기가 이거 상징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의미를 붙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그러면 이 가라는 이 글자는 사회에서, 그렇죠? 사회에서 이것을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근데 이 나이가 되어지면 글자를 배우면서 사회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글자라는 이런 글자들이 제일 처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내가 의미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의미 부여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숫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숫자도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아이들을 보면 상징이에요, 상징. 1이라는 것은 왜 1인지를 모른다고. 모르는데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1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움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의미를 내가 이해하기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까지는 이러한 다른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것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어떤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5살, 6살, 7살, 어떤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글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계속 상징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상징화는 잘못된 것이고,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학교에서 엄마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상징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인지적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6살을 기준으로 6세, 7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의 인지적인 발달은 감각 운동기예요. 여기는 이제 7세가 넘어가면 전조작기라는 단계로 이제 인지 발달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에 이제 가장 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우는 것은 내가 직접 만져보고 던져보고 입을 빨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놀면서 내가 이런 것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이런 것을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지식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지식, 이거는 이거구나 하는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학습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조작기가 되어지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한글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한글이라는 글자, 수라는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읽기를 위해서는 내가 시각적인 역할들만 하는 거예요. 감각 운동기라는 내가 모든 감각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내가 이렇게 얻는 것인데, 이 글자라는 것은 시각적이고, 그리고 내가 쓰기라는 것은 시각과 이 손으로 쓰는 이 경험, 이것으로만 어떤 글자를 내가 처음 접하는 이런 아무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음과 모음 이런 거 다 써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떠한 경험 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머리로. 머리로만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발달이 되어지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기가,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만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경험에 의해서 지식을 배우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습관들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생활하는데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한글을 딱 부딪히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것은 내가 글자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머리로만 내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배움의 지식을 배우는 패러다임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글자라는 것도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는, 머리로 좀 외워야 된다라는 거, 그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한테 익숙한 경험은, 만지고 내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을 배우고 니은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조건 외워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아직까지 내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제 지식을 배우는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인지적인 능력들을 발달해야 되는 스스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거든요.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그 과정에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 나이와 들어가서 그리고 2학년 때까지 이 글자들에 대해서 계속 어려워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받아쓰기죠.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화를 잘 해내는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무조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한글을 배운다? 이렇게는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일까? 우리 한글을 깨치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도 생기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한글이 지금 왜 어려워하는가, 발달상에서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우리 아이들 내면에서 인지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림이 조금은 필요한 것이 부모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한글을 교육을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